수능 영어 쉬워 먹자 조스 잉글리시의 조 선생이야. 아직도 많은 수험생들이 EBS 영어 영역 연계 교재가 왜 중요한지 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오늘 내가 EBS 영어 영역 연계 교재들을 왜 공부해야 되며 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려줄게. EBS 교재를 공부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많이들 알고 있다시피 바로 높은 연계율 때문인데, EBS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 연계율은 총 73.3%로 총 45문항 중 33문항이 EBS 교재에서 연계됐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듣기 15문항, 간접 연계 11문항, 직접 연계 7문항. 여기서 직접 연계된 문항들이란 EBS 교재에서 사용된 지문을 그대로 시험지에 옮겨온 문항들을 뜻해. 이 표는 듣기 문제를 제외하고 작년 수능에서 연계된 문항들이거든. 노란색으로 표시된 7문항은 직접 연계된 문항들이야. 30번 어휘 문제를 제외하고 배점은 모두 2점이지만 이 문제를 맞추지 않고서는 2등급 혹은 그 이상의 점수를 기대하기 힘든 문항들인 거 다들 알고 있지? 작년 수능에서 듣기 17문항 중 3문항이 3점짜리였거든? 듣기 만점과 연계된 18문항을 다 맞췄다면 75점을 맞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남은 10문항 중에서 최소 3문항 정도만 맞췄다면 2등급 혹은 그 이상의 점수들을 받을 수 있었어. EBS 교재를 열심히 공부했다면 특별히 어렵지 않았다는 뜻이지. 연계 교재를 공부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 바로 영어의 중요성이 낮아졌기 때문인데, 이건 아마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거야. 이 표를 한번 보자. 이 표는 서울시내 주요 대학의 2020학년도 영어 영역 점수 반영 방법을 정리한 것인데, 경희대학교 경우에는 1등급과 2등급의 점수 차이가 8점으로 가장 컸고, 연세대학교는 5점, 한양대학교, 건국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는 4점을 감점했고, 놀라운 건 서울대학교인데 1등급과 2등급의 환산 점수 차이가 단 0.5점이었어. 이 표를 통해 알려주고 싶은 건 영어 성적 2등급으로도 서울시내 대학 입학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야. 이 기사를 함께 볼게. 이 기사는 2019학년도 수능 후 발표된 기사인데, 방금 말한 환산 점수의 차이가 얼마나 작은 건지 잘 보여주고 있어. 수학 이어 영어 4등급도 스카이 합격, 올 정시 이변 속출. 올해 서울대 정시 전형 최초 합격자 가운데 수능 영어 영역 4등급을 받고도 합격한 사례가 나오는 등 이변이 속출했다. 합격자 10명 중 4명은 영어 영역 성적 2등급 이하라는 분석도 나왔다. 어때? 1등급과 2등급의 점수 차이가 생각보다 작다는 게 느껴지지 않아?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조금 쉽게 보면 2등급을 안정적으로 맞추는 실력만 만든다면 다른 과목에 비해 많은 시간을 영어 영역을 공부하는 데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굳이 이 문제집 저 문제집 풀어볼 필요 없이 EBS 교재만으로도 충분히 2등급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있어. EBS 교재의 중요성을 평가절하하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 이에 대한 근거로 이 문제를 보면 좋을 것 같아. 이 문제는 지난 수능 31번 빈칸 추론 문제인데, 이 문제가 오답률이 70.2%를 기록하면서 영어 영역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았어. 근데 이 문항은 수능 완성 페이지 142쪽 실전 모의고사 4회 29번 어휘 문제가 직접 연계된 지문이야. 몇몇 강사들이 EBS 교재를 여러 번 풀었을 텐데 오답률이 70.2%가 나왔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말을 해. 그래서 EBS 교재를 푸는 것보다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거든? 맞는 말이야. 왜냐하면 구문 해석만 정확히 할 수 있다면 굳이 EBS 교재를 풀지 않아도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 하지만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이 문장이 어느 지문에서 발췌된 한 문장이라고 가정해보자. He said that only sin that I have would be that I loved her. 내게 죄를 묻는다면 내 죄는 그녀를 사랑한 것뿐입니다. 이 문장을 읽었을 때 드는 생각은 이 남자는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로맨티스트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지문에서 발췌한 일부 문장만으로는 이놈이 나쁜 놈인지 혹은 착한 놈인지 구별할 수가 없어. 맞니? 근데 만약에 원 지문에서 이렇게 쓰였다면 He killed her brutally. When the judge asked him why did you kill her? He said that only sin that I have would be that I loved her. 그는 사람을 죽인 나쁜 놈이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 나쁜 놈이야. 맞니? 정확히 번역을 못했다면 물론 이 생각을 못했을 거야. 하지만 번역을 정확히 했어도 이놈이 나쁜 놈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경우,
즉 정확한 독해를 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 다른 예를 들어줄게. 고등학생 수준의 독해력을 가진 너희들이 한국말로 쓰인 어느 유명 교수의 논문을 읽는다고 가정해보자. 너는 읽을 수 있지. 근데 읽고 나서는 이게 뭔 개소리야 하겠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글을 완벽히 읽고도 글의 내용을 이해를 하지 못한다. 즉 독해를 못했다는 뜻이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영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문장을 정확히 번역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나아가서 내가 번역한 것을 토대로 이 작가가 이런 말이 하고 싶구나, 그래서 이 글을 썼구나 라는 것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독해력이 동시에 필요해. 근데 그 독해력을 기르는 데는 구문 교재만으로는 부족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너희들의 독해력을 향상시키는데 EBS 교재만큼 좋은 교재는 없다고 봐. 시중에 나와 있는 사설 문제집보다 절대로 EBS 교재가 퀄리티가 떨어지지도 않고 문제 난이도가 결코 쉽지도 않아. 게다가 여기서 EBS 교재가 수능 시험에서 70% 정도가 반영된다는 것은 금상첨화인 거지. 알겠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EBS 교재를 공부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지문 암기 절대 불가. 단 지문에 나온 단어 암기는 꼭 필요해. 또 시중에 EBS 교재 변형 문제집들이 이제 곧 나오거든? 그 문제집 사서 여러 번 풀고 또 풀어봐야 돼. 한 가지 더. 단순히 많이가 아니라 바르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바르게 풀기 위해서 너만의 구문 교재를 만들라고 추천해주고 싶어. EBS 교재를 풀면서 너가 해석이 불가능했던 부분 혹은 어려웠던 부분, 답지랑 네 해석이 다른 부분을 찾아서 어떤 부분 때문에 해석이 미흡했는지 혹은 틀렸는지를 찾아서 따로 정리해 놓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관계대명사가 쓰인 문장을 해석을 못했는데 공부해 봤더니 관계대명사는 문장에서 형용사적 기능을 하는구나, 즉 명사를 수식하는 거구나, 내가 이걸 몰라서 정확한 해석을 못했구나 라고 깨닫고 그 문장을 따로 정리해 놓는 거야. 그리고 시간 있을 때 혹은 문제 풀기 싫을 때 그 문장들을 누적해서 해석해봐. 그러면 다른 문제에서 관계대명사에 관한 문장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정확히 해석할 수 있겠지. 이 방법은 너의 번역할 수 있는 능력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즉 독해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거야. 여기까지. 오늘 우리는 EBS 교재를 왜 그리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알아봤거든? 다음 주부터는 수능 특강 영어 영역 영어 교재에 관한 강의가 올라올 테니까 수능 영어 씹어먹는 그날까지 이 조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보자.